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려면 벡터의 근간이 되는 기저가 필요합니다. 우리말로는 기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basis라는 거예요. 이 기저라는 것이 우리가 공간 벡터를 2학년 때 이제 배웠는데 공간 벡터에서는 세 가지의 좌표계에 의해서 기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직각 좌표계가 있었고, 두 번째 원주 좌표계가 있었고, 세 번째 구면 좌표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좌표계를 쓰는 이유는 소스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유리한지에 따라서 좌표계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각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평면에 흐르는 전류다 그러면 이제 직각 좌표계를 쓰는 거고, 필라멘트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다 그러면 원주 좌표계, 그리고 구형의 어떤 이제 캐패시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이제 구면 좌표계를 쓰는데, 이때 이제 직각 좌표계의 기저는 이런 단위 벡터예요. AX라는 단위 벡터와 AY라는 단위 벡터, 그리고 AZ라는 단위 벡터. 원주 좌표계는 여기도 세 개만 있으면 충분하죠. A로라는 벡터와 AB라는 벡터와 AZ라는 벡터. 그리고 구면 좌표계에서는 AR이라는 벡터, A시타라는 벡터와 AB라는 벡터를 사용하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예를 든 것이 스페이스 도메인, 그 공간 영역에서 결국은 이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성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내적이라고 부르죠.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간 벡터에서는, 공간 영역에서는 이 벡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내적 그러면 어떤 벡터에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서 이렇게 쓰고 이걸 닷 프로덕트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A 벡터라는 거하고 AX 벡터하고 내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A라는 벡터 중에 X 성분이 뭐냐를 이제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간 영역에서 정리하고 활용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직각 좌표계라면 세 개 성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성분,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간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 영역 그렇게 말을 해보고, 두 번째 이제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같은 개념이 결국은 시간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시간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파라는 것은 공간의 함수이면서 또 뭐의 함수입니까? 시간의 함수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전파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다뤄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배운 내용 그리고 3학년 때 배운 내용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배워간다면 이게 다 하나라고요. 뭘 다루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전자기파 다루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공간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이제 규명하는 게 뭐 신호 처리도 여기에 해당되고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도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좌표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저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시간 영역에서는. 그 첫 번째 타입이 뭐부터 생각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타입이 2의 JK 오메가 제로 T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K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가 되는 모든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물론 이제 2파이를 곱한 거겠죠. 펀더멘탈 프리퀀시에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K가 1을 제일 고조파, 2를 제2고조파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조파들을 갖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입은 2의 제2 KT라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오메가 T라는 기절을 사용해요. 이때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럼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거 두 개는 결국은 컨티뉴어스 타임이죠. T가 컨티뉴어스 타임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두 개를 이번에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다 씁시다. 세 번째의 기전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2의 J K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요게 뭐냐 그러면 이게 T분의 2파이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T분의 2파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2파이의 F0잖아요. 오메가 제로니까 2파이 F0잖아요. F0가 뭐냐 그러면 주기분의 1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주파수는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여기에 K가 붙은 걸 고조파라고 그런다 그랬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주파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주파수가 한이 없는 무한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쪽으로 오면서는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n분의 2파이예요. 그러니까 n분의 2파이가 느낌이 어때야 되냐면 2파이라는 것을 n등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등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이제 말하자면 특징을 얘기하자면 요 두 개는 2파이라는 것으로, 요거는 어땠냐면요, 컨티뉴어스 타임이라는 것의 주파수 이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주파수고 요것도 주파수인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의 주파수라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저거나 이거나 다 그렇잖아요. 저거는 디스크리트하고 이거는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이지만 어쨌든 주파수 영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요. 그런데 이건 디스크리트 타임이에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주파수라는 것은 결국은 2파이라는 것으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2파이라는 것으로 제한되는 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파수가 제한이 되고 여기는 주파수가 모든 주파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내용은 주파수는 무한대잖아요. 저주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많잖아요. 모든 주파수를 다 다루는 것인데, 그게 이산 영역으로 넘어오면서는 주파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이 되고, 이 제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주파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여기 하나 더 써놓고 합시다. 네 번째 타입은 2의 제2 오메가 n을 쓰는데, 오메가라는 것부터 봅시다. 오메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2파이가 들어가겠지. 이것도 2파이에 말하자면 이거예요. 저쪽에 있던 어디 있나요? 저쪽에 있던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이
요 오메가라는 것이 2파이 F였는데 그렇다면 이거 단위는 헬스입니다. 그렇죠? 헬스 또는 레디안 퍼세크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저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는 대문자로 썼을 때 이 주파수는 2파이지만 요 F를 노멀라이제이션 했다고요. 뭐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했냐면 결국 이산이 된다는 것은 샘플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샘플링을 그러니까 신호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등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요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쓴 거냐면 2파이 F라고 썼고 그러면 이거보다 큰 주파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잘라내야 된다고요.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패스 필터링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요 주파수의 범위가 어떤 범위를 가리켜야만 되냐 그럴 때는 요 주파수 범위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F라는 것은 2분의 F 샘플 마이너스에서부터 2분의 샘플까지 밖에는 허용이 안 돼요. 허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후의 주파수는 그 이전에 요 범위에 있는 주파수의 복사본이거든요. 다른 주파수가 아니라 같은 주파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로우 패스 필터링 해서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 범위가 결국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고주파수 영역이라는 것이 연속 신호를 다룰 때, 연속 시간 신호를 다룰 때 하고는 다른 거라는 걸 제일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나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가 연속적인 주파수고, 이거는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가 이산적인 주파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다시 이건 모든 주파수인데 이건 연속적인 주파수고, 요거는요 이산적인 모든 주파수인데 이산적인 주파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요 베이시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4개뿐이 없어요. 4개가 전부야. 우리는 이걸 지난 학기에 배운 것이고 이걸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결국은 시간 영역에서 내적을 했듯이 공간 영역에서 내적을 했듯이 시간 영역에서 내적을 한다라고 우린 통합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통합하는 내용으로서 이너 프로덕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너 프로덕은 지금 말한 이 4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적하는 것뿐이 없다고. 요거 내적 첫 번째 타입이죠. 요거 내적 두 번째 타입이요. 요거 내적 세 번째 타입이요. 요거 내적 네 번째 타입이다. 그럼 그렇게 내적한 내용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죠. 지난 시간에 푸리에 시리즈까지 배웠다고요. 이제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우리를 괴롭혀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비슷비슷한 그 차이를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단 말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첫 번째 타입이라는 것은 이미 이건 지난 학기 때 배운 내용인데, X of T라는 것은 결국은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를 말합니다.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 여기 있었죠?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에다가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라는 것은 카다피 이론에 의하면 뭐가 됩니까? DA가 되지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A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D가 나오니까 DA가 되기 때문에 DA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것으로 DA는 어떤 겁니까? DA.
D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K라는 거. K 오메가 제로. K번째 고조파 그런 얘기니까 디스크릿 프리퀀시라는 얘기예요. A라는 건 또 뭐죠? A 피리어딕이라는 건 요 범위가 어디라고요? K 오메가 제로가. 여기 썼듯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주기적이지 않아요. DA라는 것인데 피리어딕 신호이기 때문에 파워 시그널이기 때문에 파워로서 계산을 해서 T분의 1로 계산해야 되고 0에서부터 T까지 한 주기 동안만 이게 내적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내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계수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타입에서 Continuous Aperiodic한 신호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Continuous Aperiodic한 신호예요. 그럼 C로부터 A가 나오고 A가 C로부터 왔을 테니까 이것도 C라고요. 주파수 신호가. 그럼 주파수 신호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라고 그러면 오메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요. 주기적이지도 않고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CA라고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고 요거하고 내적하는데 A라는 것은 에너지 시그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금 구하잖아요.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내적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내적을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불렀다고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만 오늘 배우는 것까지서 이제 네 가지 타입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어떤 것이냐면 디스크릿 피리어딕한 신호를 다뤘어요. 디스크릿 피리어딕한 신호는 이거 자체로부터 피리어딕이 나오고 주파수 영역에서 요것도 디스크릿이 나오기 때문에 DPDP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DPDP죠. 요게 디스크릿 타임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디스크릿 프리퀀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우리는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원으로 그려서 이게 2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0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2파이로 온 겁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로부터 출발해서 파이까지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로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출발해서 파이까지 가는 그 영역인데 세 번째 타입은 뭐 연속적이다 그런 얘기고 네 번째 타입은 디스크릿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2파이라는 그 범위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그때 내적하는 것은 P니까 당연히 파워 시그널이라 n분의 1로 해서 0에서부터 n-1까지만 내적해 주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분석한 분석한 이 내용을 가리켜서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시리즈 계수라고 부르고 요거 자체를 결국은 푸리에 시리즈,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제 우린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타입으로서 디스크릿 A 피리어딕입니다. 디스크릿 A 피리어딕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릿한 것 때문에 주파수는 피리어딕하죠. DA니까 CP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릿 피리어딕하니까 이것도 2파이라는 그 주기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쓰고 그리고 디스크릿 타임이기 때문에 n을 써서 그 형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가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이 베이시스는요. 무한대개예요? 아니면 뭐 어째요? 개수는 무한대개죠. 왜요? 불만이야? 말 좀 해봐. 몇 개일 것 같아? 찬빈이 몇 개일 것 같아? 무한대개. 연속이라면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이거는 몇 개예요? 이거 오메가를 2파이를 몇 등분했어요? n등분. 그럼 이건 몇 개예요? n개란 얘기예요. 공간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는 3차원 베이시스는 몇 개씩 이루어졌어요? 3개씩 이루어졌죠? 3차원이라고요. 그럼 이건 몇 차원이요? 이건 n차원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무한대 차원이에요. 베이시스가 무한대개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거는 몇 개야? 이게
이산적이지만 이것도 무한대계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이건 몇 개예요? 이것도 무한대계죠.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무한대, 베이시스가 무한대짜리가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나 돼요. 요것만 n개짜리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D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D로부터 P가 나왔고 A로부터 C가 나와서 CP라는 그런 주파수 신호가 되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구하느냐? 신호와 베이시스를 내적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원래 신호는 그럼 그렇게 구한 것을 가지고서 여기는 n차원이니까 벡터 성분을 몇 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n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개잖아요. n개 갖고 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벡터 성분이 몇 개라고요? 베이시스가 몇 개라고요? 무한대죠. 그래서 인테그랄 했잖아요. 이거는 n개지만 이건 무한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라는 주파수 영역은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 베이시스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연속적인 주파수를 모두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네 가지 베이시스를 써놓고 이 분석식과 합성식을 써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합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베이시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네 가지 타입이 있다.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인데 이게 합성식이고 이게 분석식입니다. 합성식 이거를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분석식 이거를 푸리에 시리즈 개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합성식이고 이게 분석식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합성과 분석도 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합성식은 시간 영역에서는 합성식입니다. 분석식은 주파수 영역에서 말하는 게 분석식이에요. 자, 이게 합성식, 이게 분석식.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컨티뉴어스 푸리에 시리즈라고 했을 때 이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위에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 개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명확히 알아. 그러면 이거는요.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는 이거라고 그랬는데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건 아래 거죠. 그죠? 부르는 뭐라고 그럴까? 스킬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건 푸리에 시리즈 개수고 써놓으세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역 푸리에 트랜스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버스 여기다가 앞에다가 I 붙여서 ICT-FT 그리고 이제 디폴트로 CT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걸 푸리에 시리즈라고 그냥 쓰고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이게 IFT,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인 반면에 이거는 푸리에 시리즈고 이게 푸리에 시리즈 개수란 말이에요. 에? 태민이가 잠깐 눈을 감고 명상을 했는데 자, 세 번째 타입이 뭐냐? 디스크리트한 푸리에 시리즈인데 어떤 게 디스크리트한 푸리에 시리즈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개수고요. 그럼 이거는요. 디스크리트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할 때는 아랫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디스크리트한 푸리에 트랜스폼 위에 거는요. 인버스 디스크리트한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그 용어조차 우리 이제 공학을 하면서 용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베이시스라는 말도 나오고 예찬아 다른 단위 벡터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용어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쭈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섞여 가지고 엉클어져 가지고 오히려 힘든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겁니다.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거면 두 번째 타입입니다. 두 번째 타입이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CA니까 이것도 CA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피리어딕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기 때문에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인 주파수 신호를 얻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타입입니다. 첫 번째 타입이고, 그것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산.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요? 샘플링 하는 거죠. 이게 샘플링이에요. 그럼 샘플링은 뭐가 거기 들어간 겁니까? 이 샘플링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샘플링 간격의 시간 간격의 역수가 뭐예요? 그게 샘플링 주파수라고요.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이것도 그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건데, 이 밑으로 가면 결국 뭐예요?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서 주파수가 노멀라이제이션 된다. 그럼 노멀라이제이션 되면 여기 있는 주파수하고 여기 있는 주파수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주파수는 어때요?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주파수는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가는 것이, 여기 보면 n까지가 이게 2파이에요. 이게 2파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n분의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n분의 2파이에다가 n번째 이랬으니까 n을 곱해주면 2파이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0,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그러니까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서 표현이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요쪽으로 와야 되는구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것으로서 여기는 2파이라는 그런 주파수 영역이 있다로 요 그림을 볼 때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심플해요. 그것만 배워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합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자,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위에 거요? 그렇죠, 이거죠.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고, 분석식이라고 그러고, 요거는요 합성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써요. F의 그 FBI처럼 이렇게 꼬불랑 F로 쓰면 X 오브 N이라는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신호는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는 얘기니까 우선 전제되는 게 뭡니까?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신호다. X 오브 N은. 그래서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신호를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해주면 그것은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 되는데, 그 피리어드라는 건 2파이 피리어딕하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거 먼저 보자면 요것하고 요거는 같아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식을 이용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적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갑니다. 내적이라고 이해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그럼 왜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냐 하면,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n이 뭐라고 그랬어요? n이.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거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xn이라는 건 여기 나타났잖아요. 여기 나타나서 디스크릿한 신호인데 에이피리어딕이에요. 이건 피리어딕한 게 아니에요. 피리어딕하지 않은 디스크릿한 시간에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시간에서의 신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이지만, 그러나 주파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인데, 이 경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컨티뉴어스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연속적인 주파수이라
연속적인 주파수라 요게 연속적인 주파수라는 개념이잖아요. 인테그랄.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는 것이 나오고 요 2파이는 보통 문헌에 요 앞에다 쓰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이렇게 뒤에다 쓸 겁니다. 왜 뒤에다 쓰는 거냐면 요건 여기에 속한 거예요. D 오메가 DF라고 쓰기도 하고 자 이제 이 수식을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한 것 중에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네 번째 타입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합성식이고 그리고 분석식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해서 이 경우에 뭐 번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냥 1번이랍시다. 1번에서 합성식이 있고 두 번째 분석식이 있는데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XN이라는 신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신호냐 그러면 디스크리트 에이피리어딕한 신호예요. 이 신호를 내적을 하는데 베이시스 중에 어떤 베이시스를 쓰는 거냐면 자 이걸 자세히 봅시다.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DA라는 시간 영역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에이피리어딕한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카다피 이론에 의해서 D에서부터 P가 오고 A에서부터 C가 와서 CP라는 신호를 얻게 되죠. 그럼 CP라는 것이니까 그걸 참조해서 여기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고 컨티뉴어스한 프리퀀시라고 그랬으니까 오메가라고 쓰고 오메가 제로의 고조파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쓰고 여기 디스크리트하잖아요. 이게 디스크리트한 거니까 n이라고 쓰고 그럼 이게 베이시스라고 해요. 자 이것을 내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뭘로 나타납니까?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로 나타나죠? 그럼 X라는 신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주고 뭐의 함수이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건 뭐의 함수이겠어요? 주파수 함수가 대문자 오메가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요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x 오브 n에다가 2의 j 오메가 제로 n을 내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복소수기 때문에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모든 시간? 이게 무슨 신호지? 디스크리트 에이피리어딕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n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에이피리어딕이란 말이에요. 에이피리어딕이면 모든 시간이 다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를 계산하는 거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요런 수식이 네 가지 타입에 몇 가지가 있냐 하면 결국은 합성식 2개, 분석식 2개니까 8개가 있다고요. 그럼 8개 중에 디스크릿이 몇 개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4개씩이에요. 컨티뉴어스가 4개, 디스크릿이 4개, 컨티뉴어스 4개, 디스크릿 4개. 그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분석식이든 합성식이든 서메이션이 나오는 게 4개, 인테그랄이 나오는 게 4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할 거냐 그런 얘기. 통합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방법을 권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인테그랄 쓸 건지 서메이션을 쓸 건지도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파워 시그널로 다룰 건지 에너지 시그널로 다룰 건지 파워 시그널로 다룰 땐 뭘로 나눠줘야 돼요?
T로 나눠주든지 N으로 나눠주든지 에너지 시그널 할 땐 그거 안 쓰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서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런다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그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체예요. 지금 봅시다.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서 x 오브 n이라는 디스크리트 a 피리어딕한 시너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주는 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하고 요 마이너스가 없는 걸 내족해 준 것으로서 컨주게이트까지 취해서 요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결국 트랜스폼을 해준다면 어떤 것이 전제돼야 되냐 하면 이렇게 구한 이 복수수로 값이 나올 겁니다. 복수수로 값이 나온 것이 무한되면 안 되죠. 무한되면 어디로 빠져드는 거예요? 블랙홀로 빠져드는 거죠. 정체가 완전히 뭉그러진 거란 말이에요. 무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다시 이것을 이용해서 인버스를 구했을 때 원래 신호가 복구돼야만 되겠죠. 그 조건은 이미 다 만족한 신호만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그거 이제 생략하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원래 신호가 100% 복구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고 다시 복구하는 내용으로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다른 돌이 없어요. 그냥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뭐 100번 써가지고 외워야 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내용.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신호에 적용하는가? 시간 영역에서 디스크리트 A 피리어딕한 신호에다 적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서 내적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보면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이그젬플로서 저와 같은 렉탱귤러 펄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마이너스 L, 이쪽으로 L이니까 0까지 포함해서 2L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신호가 있다면 요거 에너지 신호입니까? 파워 신호입니까? 에너지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DA예요. DA로 에너지 신호예요. 그럼 에너지 신호라면 DC 성분이 뭐겠어요? DC 성분은 에너지 다 더한 게, 이거 다 더한 게 에너지라고요. 2L 플러스 1이에요. 크기가 1짜리가 몇 개 있어요? 2L 플러스 1개 있죠. 2L 플러스 1이 에너지 신호예요. 쉽게 말하면 저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 식으로 구할 것입니다. 요 식으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했을 때 x 오브 제로는 오메가가 제로일 때 이거는 그냥 2L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에너지 2L 플러스 1이잖아. 실제적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요 식이니까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n에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n인데 오메가가 어떨 때냐면 0일 때예요. 지금 0일 때라고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0일 때라고 한다면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n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에 0 생기기 때문에 1이죠. 없어요. 여기 없어. 여기 그냥 1이에요. 1. 자, 그런데 x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있어요? 우리 이제 에너지 신호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내적을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어디서까지 어디만 있냐면 마이너스 L부터 n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2L 플러스 1개만 있다고요. 그 값들을 우리가 저 그림에서는 얼마씩 준 거예요? 1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몇 개예요? 2L 플러스 1개. 그래서 2L 플러스 1이라고.
우선 그거부터 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신호를 보고 벌써 그냥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요. 아, 에너지 신호, 에너지를 구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다 더해준 건데, 그 값을, 신호의 값을 다 더해준 건데, 에너지 신호. 어떨 때냐면 DC에서 주파수가 0일 때 에너지 신호는 EL 플러스 1이다 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메가가 제로일 때, 즉 DC 값은 EL 플러스 1이다 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EL 플러스 1이라는 크기가 오메가가 제로일 때 값으로 정해진 것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나올까? 그러나 이거하고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요 식으로는 요거를 못 구해요. 왜냐하면 잘 봅시다. 이제 오메가가 제로가 아닐 때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을 쓰면서 오메가가 제로가 아닌 거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요거를 구하려면, 요거 썸을 구하려면 이게 등비급수라고요. 그래서 등비급수에서 1 공비분의, 공비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예요. 1 공비분의, 그리고 초항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L일 때를 넣으면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초항이란 말이에요. 초항 곱하기 가로하고 1 공비에 몇 개요? 2L 플러스 1개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좀 이제 매니플레이션 해서 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돼서 사인분의 사인이 되니까, 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것은 이것도 0으로 적어요.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이건 오메가가 제로가 아닐 때입니다.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이 식으로 못 구하니까,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오메가가 제로로 갈 때는 요것도 0으로 접근하고 요것도 0으로 접근하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상쇄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냐, 오메가가 제로일 때. 그래서 그것을 로피탈 정리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구하면 결과적으로 오메가가 제로 접근할 땐 2L 플러스 1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는 아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식할 때는 그 과정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수식하라고요. DC 성분은 너무 쉬운데 이거 구할 때 저거까지 같이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오메가 이퀄 제로는 제외하고 구하고 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저걸 포함한다라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L이 2개라면 그 유닛 펄스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이쪽으로 2개, 이쪽으로 2개, 0일 때도 있으니까 5개짜리. 5개짜리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에너지가 5죠. 5. 여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오메가가 제로일 때란 말이에요. 이게 오메가가 제로일 때고 여기도 오메가가 제로일 때라는 얘기인데, 여긴 2파이를 곱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0. 여기는요? 2파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파이니까 다시 돌아왔잖아. 똑같은 주파수란 얘기라고. 똑같은 주파수니까 여기도 DC, 여기도 DC, 여기도 DC. DC 밸류가 얼마라고요? 에너지 다 더한 거 5. 여기는 L이 4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예요? 9. 여기 9가 뭐예요? 이게 9라고요. 9. 여기도 2파 0이고 여기 2파이 마이너스 2파이니까 같은 주파수예요. DC 밸류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보면 어떻게 그 그림 보냐면, 요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인데 그 안에 요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요게 꼭 그렇게 일치하는 법은 없지만 요게 2개, 여기 반쪽 있고 여기 반쪽이 있으니까 2개. 여기는요, L이 4일 때는 하나, 둘, 세 개랑 요 반쪽이니까 4개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수식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 그림이 맞는다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이제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0이고 이게 2파이다 라는 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릿 A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뭘로 나타난다? 컨티뉴어스 피리어드로 나타난다 확인하고, DC 밸류가 5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때는 주기가 있었어요. DP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DA라고요. 그래서 스몰 n이라는 시간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0에서부터 n-1 또 되풀이되는 디스크리트 피리어딕한 그런 주기 n의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라고 한다면 그것이 푸리에 시리즈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 그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 계수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요 식을 다시 한번 보라고. 요 식을 보면서 n분의 1을 왜 했다고요? 파워 시리즈, 파워 시그널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왜 0에서부터 n-1까지 했어요? 조금 아까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였죠. 근데 0에서부터 왜 n-1까지 해요? 디스크리트 피리어딕하니까, 주기적인 신호니까. 그리고 여기도 나타난 게 결과적으로는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디스크리트 피리어딕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피리어딕하게 나타나니까 K고조파 이렇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아까 식이랑 이렇게 비교가 늘 돼야 되는 거예요. 파워 신호, 디스크리트 타임 주기적, 디스크리트 프리퀀시 주기적, 이런 것들이 수식 속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석식과 이렇게 표현하는 이 합성식, 요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고, 이게 DP이기 때문에 이것도 DP다. 그때 노멀라이즈드라는 말을 쓴다. 노멀라이즈드라고 쓰는 이유는 어쨌든지 오메가라는 것 자체가 연속 FS 것의 2파이를 곱한 거기 때문에 거긴 주파수란 개념이 더 이상 없어요. 샘플링 프리퀀시의 몇 배냐 이런 의미만 있고, 그거 자체를 또 n등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주파수란 개념이 없다고요. 그냥 레디안은 단위 아닙니다. 레디안만 있다 그런 얘기고, 이때는 시간 변수 n이 있는데 이게 디스크리트 피리어딕하고, 그리고 주파수 변수 k가 있는데 이것도 디스크리트 피리어딕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다룬 것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거냐면 이거잖아요. 이거 다르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최소한 2개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4개를 통합하든지, 그러니까 4개가 같은 통속이에요. 사실은 같은 통속. 여기다 다시 한번 했네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냐면 이건 주기적이지만 이거는 비주기적이다. 그래서 이건 에너지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분석식을 할 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 뭐 T분의 1이든지 N분의 1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몽땅 다 그냥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파헤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식이 있고 그렇게 합성식이 있어서 요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른다. 이게 DA이기 때문에 이게 CP다. 여기도 노멀라이즈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원래 노멀라이즈드라는 말이 바로 요걸 생각하면 된다. 샘플링 프리퀀시에 대하여서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오메가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여러분 정의할 겁니까? 0에서부터 2파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정의해서 2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몇 가지 이그젬플을 좀 더 살펴봅시다. 타임 도메인에서 델타 n 그러면 신호가 아까 있던 그 이렇게 임펄스가 2L 플러스 1개 있던 것의 축약본이죠.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달랑 있어요. 하나만 달랑 있으면 하나만 달랑 있는 거에 우리 특성 시간 연속 시간에서도 봤죠. 곧 임펄스의 특성이 뭐였었죠?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모든 주파수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갖고 있었죠. 그죠? 그거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푸리에 트랜스폼 한번 해보자고요. 푸리에 트랜스폼 하기를 디스크리트 A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n에 이렇게 하면
속지 말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내용을 아주 확 드러낸다고요. 그럼 델타 n이라는 건 언제만 1이라는 값을 갖냐면 n이 0일 때만 1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0을 대입해야 되겠죠. n 대신에. 그럼 이걸 대입하는 순간 델타 n을 더한 거라고요. 델타 n을 더한 것이 n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만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빼냈고 2의 제로란 건 앞으로 빼냈고 1인데 그냥 써줬어요. 요거 이렇게 더한다 그러면 여기에 1인 값은 언제만 1이라고 해? 0일 때만 1해. 그럼 그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하나뿐이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네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몽땅 다 1이네.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1이네.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구해냈을 때 이걸 뭐라고 읽냐고요.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오메가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인데 어떠한 주파수에 대해서도 물론 노멀라이즈드 주파수죠. 어떠한 주파수에 대해서도 곧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에 해당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값이 하나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값이 하나다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거예요. 무한히 많은 거. 왜냐하면 연속적이니까 모든 주파수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주파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요 주파수는 이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된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인데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아무데도 다 1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데도 다 1. 어떨 때요?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DC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거꾸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 이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럼 뭘 구하라 그런 얘기냐면 인버스를 구해봐라 그런 얘기.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는 건 요거 뭡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요 인덱스, 요 안에 있는 인덱스가 제로일 때만 1이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언제 1입니까? m이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0일 때도 1. 그럼 어디에 주파수 영역에서 어디에 그 펄스가 있는 거예요? 유닛 펄스가 오메가 제로일 때 있죠. 그 다음에 m이 1일 때도 있겠죠. 아니지. 1일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2파일 때. 아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참조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했던 이 그림에서 요거하고 요건 같은 주파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나타난 그 주파수 성분이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해서 다시 가봅니다. 수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이것이 의미한 거는 0일 때도 1, 2파일 때도 1, 마이너스 2파일 때도 1, 4파일 때도 1, 마이너스 4파일 때도 1 그런 임펄스 여기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트레인은 기차량이 계속 연달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간격으로. 그렇게 있을 때 있을 때 왜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라고 했냐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디스크릿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주파수 성분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라고요. 피리어딕 할 때 이 피리어드가 얼마라고 2파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고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지만 주파수 성분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0에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0에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CP니까 CP 0에서부터 2파이든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든지 그렇게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요 내용을 가지고 x 오브 오메가를 요로 갖다 집어넣지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요거 하나뿐이 안 남는다고요. 그렇죠? 요거 하나뿐이 안 남아서 그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메가가 제로일 때만 1이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 대신에 제로를 넣게 되면 2의 제로가 그대로 되고 그래서 2파이분의 1이 된다로 해서 그럼 이게 뭡니까? 시간 영역에서 2파이분의 1이 이것도 또 똑같이 읽어야 돼요. 자, 이제
인버스를 구했어요.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트랜스폼을 구해서 뭘 구한 건가요? x 오브 n이라는 것을 구했더니 2파이분의 1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x 오브 n이라는 것은 디스크리트 어때요? 디스크리트 P예요? A예요? A죠. A. 이것인데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게 아까 델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 되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 되는 건데 디스크리트 A 피리어딕이라는 것은 요거 이렇게 써놓고 예찬아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디스크리트 A 피리어딕이니까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시간에 대해서 2파이분의 1이라는 신호를 다다다다닥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호가 하나뿐이 없다.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 그건 엉터리. 시간 영역에서는 이 신호가 뭘 뜻한다고? 모든 시간에 똑같은 신호의 크기를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시간 영역에서? 여기도 5V, 여기도 5V, 여기도 5V, 여기도 5V, 여기도 5V. 그걸 뭐라고 불러요? DC라고 부르잖아요. DC일 때, 시간 영역에서 DC일 때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렇게 나타난다. 임펄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의 타입이, 카테고리 타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런 주파수 신호를 구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좁아졌다, 임펄스로 좁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DC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넓어졌다, DC로 완전히 이렇게 DC로 넓어졌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파수 영역에서. 그죠? 요 골격에다가 이제 뭘 가미하면 돼? 피리어딕한 거, 디스크리트한 거 같이 가미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거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일 때는 DC로 나타난다. DC로 나타나는데 이게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크리트 A 피리어딕한 그런 신호로서 DC 성분이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림으로 그랬습니다. 요런 시간 영역에서 요런 신호일 때는 요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 뭘까요?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이니까 DA예요, DP예요? DA죠. DA라 이거는요? CP. 이거 CP예요?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CP. 예? CP. 이거 뭐라고 읽었다고요? CP. 예? CP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DA로서 이런 신호가 된다. 그러니까 요것의 프레 트랜스폼,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은 이거고, 요것의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은 이거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니까 그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파이가 자꾸만 따라 나와서 그게 왜 따라 나오는 것만 설명해 보도록 하죠. 결국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은 오메가로서 이게 DA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n을 2의 j 오메가 n, 그러니까 이게 DA로서 이게 이제 CP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DACP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DA이면서 CP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컨주게이트 표시를 한 것이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쓰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걸 푸리에 트랜스폼 여기에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붙여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불렀고, 그것을 이제 합성하는 식으로는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면서
그렇다면 x 오브 n이라는 것이 완전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 완전 복구하는 것은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어차피 디스크리트 타임 세계에서는 이산신호에서는 이 파이라는 주기 안에서만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파이라는 주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다루는데 책에서는 여기다가 이 파이를 써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 이게 그 주파수 영역에서는 파워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으로 할 때는 파워를 계산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 파이가 이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자,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이 2의 j 오메가 n 이렇게 돼 있는 것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d 오메가 2 파이 이렇게 쓴 거라고요.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고 x 오브 k에 2의 jk 오메가 제로 n 하고를 가만히 보세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를 우리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성분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내적해서 구한다고. 베이시스랑 내적해서 구한 이게 베이시스랑 내적한 거잖아요. 베이시스랑 내적한 것의 크기를 구해서 성분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거 공간 벡터에서는 이게 몇 개 필요했어요? 3개씩. 근데 여기서는요. 무한대개. 여기는 무한대개지만 K만큼 이렇게 이산 주파수이기 때문에 썸을 쓰는 거고 여기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쓰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같이 생각나야 된다고. 이때는 이렇게 쓰면서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썼어요. 합성식을. 그러면 이렇게 쓴 식하고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가봅시다. x 오메가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2파이 f라고 그랬죠.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항상. 그러면 여기도 j 2파이 f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는 함수가 뭐로 된 거예요? 오메가가 아니라 f로 썼죠. 자, 그러면 d 오메가 분의 2파이라는 것은 df하고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어요.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변수 오메가를 쓴 거고 여기 변수 f를 썼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앞에 인테그랄이 붙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쓰냐면 양변을 미분한다 그러고는 d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의 df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오메가 이퀄 d 2파이 df라면 이게 어떨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때는 df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2파이라는 그 인자가 안 따라다녀요. 이렇게 쓸 때만 2파이라는 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d 오메가 나누기 2파이 그렇게 쓰라고요. 앞으로 가져가지 말고 앞으로 왜 가져가요? 앞으로 가져가는 순간 자꾸 파워라고 잘못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변수를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df로 쓰는 거 대신에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2파이분의 d 오메가라고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식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f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하나 더 써놓고 우리가 마지막에 사용한 요 식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요 d 오메가 나누기 2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변수를 f를 썼다 하면 df 대신에 이 d 오메가 나누기 2파이를 쓰는 거구나. 그 동시에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 수식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배운 거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두 개만 통합하지 말고 네 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그러면 이제 이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는 이 신호철이라는 개념을 연속 시간에 대해서든지 이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